달서구 의회는 16일 제300회 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산림보호협회 달성군 지회가 16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창단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월배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월배축구장에서 제1회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6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고려 태조 왕건과 임유사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인교 경관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임미연 의원과 손범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희성야구장과 방천야구장에서 제13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주말 복싱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서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1월 둘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원따나라의 넘버볼 드럼앤 댄스 뮤지컬 리버스가 11월 25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11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철 달서구 의장의 개회사 후 6명의 달서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의 지방재정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 줄이기건, 서민우 의원의 통일성 없는 홍보기념품 예산 낭비 지적건, 강한곤 의원의 달토기 빵 준비 부족 및 저조한 사업 성과 지적,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 축구일건, 이진환 의원의 달서구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축구일건, 박원규 의원의 향산 윤상태의 별장인 송석헌의 품격있게 조정 요청이건, 김장관 의원의 달서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달성 방안 마련에 관해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후 제300회 달서구 의회 회기 결정이건, 손범구 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이건,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이건으로 정순옥 의원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 예방 연구회의 결과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김해철 의장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달서구의회는 11월 17일에서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1월 22일에서 30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2월 4일에서 11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12월 13일에서 18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협회 달성군지회가 지난 16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달성군지회장에는 허규진 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도시숲 확대 및 공원 녹지 조성, 생태 보건 운동, 그리고 산불 예방 감시 및 방지 운동 등 범국민 창조적 산림보호 운동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허태조 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백상천 달성문화원장 등 산림보호협회 회원과 지자체 관계자,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산림보호협회는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1998년 3월 15일 대구 경북협의회 결성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전국 18개 협의회와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2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전국 지부에서 동시에 산지정화 운동, 산불 예방 캠페인 및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며 연간 500에서 600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보호협회 달성군지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산림보호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산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월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과 월배 축구장에서 제1회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밝고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 주관 아래 지역 중학생 385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기존 청소년 3대3 농구대회와 청소년 풋살대회로 개별 개최하던 것을 올해부터 제1회 달서구청장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하여 개최하고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 더욱 많은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회식 후 3점슛 이벤트 경기 진행과 함께 중등 3학년부의 열띤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출전 선수들은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으며 현장을 찾은 가족 및 친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선수들을 위해 열띤 환호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대회 결과 3대3 농구 대회에서는 대곡중학교가 1, 2학년부 우승을, 세분리 중학교가 3학년부 우승을 차지하였고 풋살 대회에서는 성산중학교가 1, 2학년부 우승을, 월암중학교가 3학년부에서 우승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 대비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24,347명이 응시해 전년보다 15명 감소했습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15,612명으로 전년 대비 992명이 감소했고 졸업생은 776명이 증가한 7,72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011명으로 지원자가 201명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51개 시험장, 1,028개 시험실을 운영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응원 나온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입장한 수험생들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수능 시험을 치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 이과 통합체제로 수능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에 1, 2, 3호선 열차 운행을 호선별로 각 4회씩 총 12회 증편하고 열차 운행 간격도 기존 6에서 9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반월당역 등 주요 역사에는 기동검수원 10명을 배치하고 차량 기지에는 6대의 비상대기 열차도 준비해두어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 지원과 안전 수송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고려 태조 왕건과 임유사의 인연을 모티브로 한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인 상인교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부의원과 임유사 및 역사 관계자,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인교 경관 개선 사업은 왕건의 일화를 바탕으로 왕건이 쉬었던 임유사와 보름달이 왕건의 등비를 비춘 계곡으로 달배골에서 유래된 달빛골을 경관 디자인 소재로 활용했으며 대구 최초 그린시티 인증에 걸맞게 교량 하부의 금태사철, 무늬맹운동, 수호초 등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경관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다이노웨이브 장수연 대표는 벽화나 조형물 쪽으로 주민분들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꽃을 심는 것과 벽화를 그리는 것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17년부터 상인고가교, 송현고가교, 월촌고가교, 달서 IC교 등 도심의 주요 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대구 중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원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박곡의 옛길, 복원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도시 숲이 힐링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등산로를 찾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삼필봉 등 도원동에 있는 수박곡의 옛길 등산로를 걸으며 활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산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와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박곡의 옛길 등산로는 2021년 국토부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수박곡의 옛길 복원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5.9km이며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총 5억 4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조성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와는 다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등산객의 등산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무리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구간 중 일부가 500m의 시멘트 길로 조성이 되었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 비와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길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너무 가팔라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등산로에 계신 또 다른 주민은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계셔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멘트 길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등산로에 시멘트 길이 웬 말이냐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시멘트보다 좀 더 자연에 친화적인 황토, 콘크리트로 공사할 예정이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을 때 월강 수변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벨트화 추진이라는 큰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국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쏟은 노력에 비하면 공사 과정에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너무나도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수박곡의 옛길은 과거에 타지방 사람들이 화원장이 열리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산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팔러 다닐 때 이용을 하였고 거기다가 청도 주민들도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어떤 산이 시멘트 길로 포장을 해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또한 이로 인한 우천시 또는 우천 후 미끄럼 안전에 대한 심각성 또한 본 공사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를 담당 부서 직원들의 등산 경험의 부족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본 의원이 달서구에서 말하는 명품 편백 숲길을 기대하며 힘들게 올라가서 본 것은 초라한 편백나무 쉼터였습니다. 하여 수박곡의 옛길 등산로를 달서구민이 원하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정지 주변 지역구 출신이며 신성사 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손봉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청장의 안전불감증과 대구시 신성사 건립 계획이 좌초된 책임을 권영진 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감산동, 두리 1, 2, 3동은 침수와 화재 그리고 붕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리 3동, 금동 경로당은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금동 경로당은 40년 정도 된 노후한 건물로서 거기에 공사장, 포약 발파로 예상되는 진동 등으로 해서 현재 기둥과 벽면이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은 붕괴 위험에 처해서 여러 차례 본회의 구청장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시공규칙을 여러 번 위반한 건설사에 피해보상 청구나 근본경로당 보수 요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덮어두고 엉뚱한 또는 안전한 곳만 검사한 이런 엉터리 용역 결과 검사서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두루 3동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를 겪어내며 나라를 지켜내셨고 산업 역군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또다시 사고의 위험 속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는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어르신께서 노후라도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동구 센트럴빌 인근의 주택 역시 주택이 오래되어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장이 무너지고 벽면의 균열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아온 두루 3동 주민들은 구청과 현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구청은 이 또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청장님, 두루 3동 구민들 아직도 구청과 건설사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지금이 아니면 공사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두루 3동 구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의 재심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피해 보상 그리고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소박한 희망마저 꺼져갑니다. 우리 주민은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또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제발 우리 두루 3동 주민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홍준표 시장께서 2024년도 예산에 신성사 건립 설계 연료비 130억을 아직까지 책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성사 건립 개혁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시발점이 권영진 전 시장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사 건립 기금이 1,765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대구 시민의 민심이 이반되고 책임론이 들끓자 느닷없이 시민의 동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건립기금 1,370억을 신천지 등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그 기금을 다시 채워넣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퇴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밝힌 것처럼 빚내서 질 수 없다는
또는 나에게 묻지 말고 권 시장께 물어보라 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신청사 건립 벽제에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사 건립 계획을 좌초하게 만든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 가고 없고 시민 서로 간의 책임 공감으로 분열되면서 지금은 달서구민의 한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님 보고 계시면은 물론 흘러간 물은 쓸어 담을 수 없듯이 시장 재임도도 못한 일을 지금이야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디 우리 달성구민들에게만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희성야구장과 방천야구장에서 제13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11월 19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이번 야구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1부 8개 팀, 2부 8개 팀, 유소년부 4개 팀으로 총 20팀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각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첫날인 19일 개막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회 의장, 윤영호 달서구체육회장, 그리고 참가 선수들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26일에는 4강전이, 12월 3일에는 결승전이 진행되어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좋아하시는 야구를 통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로 오늘 대회가 시종일관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우정과 화합 속에서 진행되어 우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의 건강 정진을 위한 한마당 축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에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시가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달서구 사회인 야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이번 대회 개최와 함께 성금함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성금을 달서구에 전달하며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할 예정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주말 복싱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기본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부터 복싱의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복싱은 칼로리 소모량이 매우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복싱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려는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력 강화. 체력 강화, 체력 정진에 아주 좋죠. 두 번째, 또 호신술에도 아주 좋습니다. 호신술, 정진. 그리고 세 번째, 공부 스트레스 해소. 공부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복싱으로서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활량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점이 아주 복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 아주 참 복싱이 아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정진, 체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계속 배우고 하니까 자기 몸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니까 계속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기술 많이 배워서 대결에도 나가보고 싶고 스파링도 해보고 싶어요. 한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년령대 청소년의 스포츠, 레저 활동과 체력 강화 및 여가 생활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체육회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와 함께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후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원따나라의 넌버벌 드럼앤댄스 뮤지컬 리버스가 11월 25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리버스는 아프리칸 공연예술 그룹 원따나라의 대표 레퍼토리로 아프리카 기니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자란 한 소녀가 성년식을 마치고 마을을 떠나며 겪는 성장 이야기를 그린 댄스 뮤지컬입니다. 원따나라는 서아프리카 만댕문화권의 타악과 춤을 기반으로 한국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실현하는 단체입니다. 원따나라의 넌버벌 드럼앤댄스 뮤지컬 리버스는 11월 25일 오후 5시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11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국립발레단의 연말 대표 레퍼토리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을 한 달 앞서 선보입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초연 이후 꾸준히 전성 매진을 기록한 작품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무대 장치와 아름다운 의상, 그리고 각 나라 인형들의 춤과 눈송이 춤 등을 선보입니다.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 발레단으로 현재 국내 최정 상급 무용수 60여 명과 세계적인 명작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11월 23일에서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7일 지하철 용산역에서 구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날 찾아가는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평소 궁금했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금 고민을 현장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세 담당 공무원, 마을 세무사가 참여해 복잡하고 어려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지하철 상인역에서는 1차로 국세지방세 합동 세무상담실을 진행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에 관한 상세한 상담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희망 멘토링 봉사단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멘토링 봉사단의 활동 중인 멘토를 대상으로 희망 멘토링 봉사단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2007년 38팀으로 시작해 현재 320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다문화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를 1:1 결연해 학습 지도, 정서 지원, 진로 체험 등 16년째 2,800팀의 멘토와 멘티가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0월 13일까지 멘토링 봉사활동 체험 수기를 공모해 총 65명의 멘토와 멘티가 참여했으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멘티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멘토링 봉사단 우수 멘토 표창, 우수 사례 시상, 2부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28회 달성군 농업인이날 기념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도약하는 달성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제28회 달성군 농업인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축하며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달성군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 달성군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6일 목포 일원에서 달성군 여성 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달성군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비발디연구소 소장인 이창현 강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특강 및 리더십 향상과 단체 간 화합을 위한 팀빌딩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여성 리더의 자질 향상 및 여성 단체 회원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달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의 단체장과 회원 32명은 모든 프로그램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K문화의 체험 글로벌 링크 프로젝트 교육 교류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건고등학교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26일에서 11월 5일 약 11일간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학생들이 K문화의 체험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0월 27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 학생 6명과 인솔교사 1명은 대건고등학교의 질 높은 수업, 물리, 미적분, 생명과학, 정보, 음악, 미술, 건축 수업에 참가하여 한국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또한 대건고등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 대건이노팹에서 메이커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SDGs 머그컵과 가죽 키링 등 제작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건 이노팹에서의 체험 및 활동을 바탕으로 10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임원들과 대건고 관계자 및 학생들이 부산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메이커 축제 2023 헬로 메이커에 참여하여 우즈베키스탄 전통 제품 SDGs 머그컵, 가죽 키링 제품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 운영을 대건고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걸쳐 대구 시내 및 등교의 디아크, 이월드 등 놀이문화와 관광지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경주 청소년 비즈콜 페스티벌에 대건고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경주 박물관 관람 및 부하라 전통 공연, K-팝 공연, 부스 운영을 함께 선보이며 글로벌 지향적인 대건고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건고 교사와 이노팹의 도움을 받아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캠핑 체험을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 방문을 마치며 인솔자였던 나자로바 우미다 선생님은 저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준 대건고 교장, 교감 선생님 및 윤석준 부장님, 박종필 선생님, 최선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아쉬움과 그간의 추억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건고등학교 교사 박종필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42학교와의 런치메이커 시간을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인 두 학교 간 학생 교류에 힘쓸 것이고 직접 부하라 42에도 방문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운꽃들 유치원 6년째 다문화 정책유치원 운영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다문화 정책유치원으로 선정된 화운꽃들 유치원은 6년째 다문화 정책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누가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운꽃들 유치원은 유아기 문해력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다문화 유아의 언어 능력 및 문해력 촉진을 위해 자체 개발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및 동화구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책놀이도 매월 실시합니다. 다문화 주간 운영 시 다문화 유아의 어버이 국가에 대한 의식, 주 생활에 대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여 다문화 유아로 하여금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비다문화 유아에게는 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실행에 따른 실천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마을복지 실천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이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내 마을 문제를 주민이 함께 찾아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해 주민력 강화를 통한 동 단위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활동입니다. 이번 마을복지 실천 공유회에서는 마을복지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 및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달서구 마을복지 방향을 논의했으며 23개 동의 마을복지 실천 사례 전시 및 두류 3동, 용산 1동, 송현 1동, 3개동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달서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의 우수성에 대해 제작한 학습 콘텐츠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면서 달서구의 높은 주민력을 공유하고 마을복지 리더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하반기 교통안전 TF 실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각 기관별로 추진했던 교통안전시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성서 달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성서 달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봉사단체 및 구청 내 주요 협업부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통안전 시책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교통안전 TF회의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전년 동기 대비 금년 10월 말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2135건에서 1959건으로 8.2%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3명에서 8명으로 5명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성구는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으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화암로에 위치한 달성산림조합 2층 임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철 1호선 화운역사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으로 주민등록, 토지, 지방세, 건강보험 등 70일 중에 다양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 수수료는 관공서 창구 방문에 비해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이번 지하철 1호선 화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 설치로 법인 전용 기기 2대를 포함하여 총 31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기 중 3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4일 달성군 군민소통관에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달성군 관내 사업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달성군 도급, 용역, 위탁 사업별 사업주 및 달성군 관내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교육 이수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유사 서비스업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산업재해 예방협력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모범적인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모든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